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삼순환입니다. 삼순환은 우리가 이제 주로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 요령을 익히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순환에서는 이 문제집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형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문제 유형들을 좀 판단해 보고, 그리고 그 유형별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요점을 어떻게 잡아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하는데 주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1순환이나 2순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습에 대해서 크게 중요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 경제학이 미진하기 때문에 예습한다 하더라도 예습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근데 3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습을 미리 해와야지, 그래야 이 문제풀이 할 때 문제 요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무조건 해가지고 오세요. 그건 이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네 항목, 단원에 나오는 핵심적인 요지들을 개념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용하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해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노트 정리해 놨거나 하는 것들을 보고서, 그걸 미리 보고서 와야, 그래야 그때 이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하는지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그 내용은 당연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공부하는 게 지금 삼순환이니까, 그런 내용들, 개념이라든지 방법, 툴, 테크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답안이야 내가 채점해서 직접 첨삭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드리게 될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 이걸 모의고사를 풀었다 그래서 모의고사부터 우선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단원별로 나가면서 그 해당 항목에서 문제풀이를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유형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시장 균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 시장 균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 1번에서 나온 문제가 굉장히 시장 균형에서 나오는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집약시켜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시장 균형과 그 균형의 이동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 외교원에서 2017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예비순환이나 1순환 정도에서 그냥 우리가 수요의 이동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지, 그걸 모의고사로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다른 문제 나오는 와중에 살짝 나오기는 하죠. 이동에 대해서. 조세나 이런 거 하면서, 보조금 이런 거 하면서 이동이 나오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동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빠르게 보고 갑시다. 자, 폐쇄경제에서 A국은 B국으로부터 XJ 100개를 무상원조 받기로 했습니다. 자, 무상원조 받으니까 이건 가격이나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수요의 공급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무상원조된 XJ는 A국 시장에서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배분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종의 시장에서 한계 편익에 근거해서 한계 편익이 높은 사람부터 배분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수요 곡선에서 한계 편익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쭉 배열해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계 편익이 높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걸로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단서 조항이야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시장 균형이 달성된다는 것이고,
또 무상 원조된 X제 100개는 A국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수요 곡선의 끄트머리, 수요 곡선의 수평축 절편을 초과해서 공급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원조를 했더니 얘가 이렇게 지나가더라. 원조까지 한 공급을 고려했더니 이런 경우는 배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안에서만 분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용해 답안지에 뭐 쓰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참고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A국 소비자의 관점에서 무상원조로 공급 곡선만 이동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조를 마치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공급의 증가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급의 곡선만 이동했다고 한다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A국에 의해서 원조가 됐고 원조를 정부가 받아서 정부가 그냥 시장에다 팔아버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뭔만 되는 거예요? 수요에는 아무 상관없이 공급만 그냥 증가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얼만큼? 이 원조된 수량만큼. 그래서 100개만큼 공급만 증가하게 됐고 따라서 시장에서는 공급 곡선만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만큼 초과 수요가 나오고 초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 내려가고 이걸 10점으로 만들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막상 쓰려고 보면 쓸 게 없어. 그치? 쓰려고 보면 쓸 게 없어요. 사실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난감한 거예요. 10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하나하나 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 공급 곡선이 지금 S0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조를 받으면 S0에 S1으로 공급량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얼마다? S0에다가 100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원조 전에 균형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조를 했더니 무상원조 되면 공급이 어떻게 되더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초과 공급에 의해서 하도 오랜만에 강의를 했더니 목이 잠기네. 자, 초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더라. 이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10점 답안지가 안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일로 이동했어요. 거래량 늘고 가격 내렸어요. 이걸로 10점 답안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그래서 원래 Q0만큼 거래하던 것을 Q1만큼 거래했다. 그럼 Q1 중에서 얼만큼? 요만큼은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국내에서 공급에 의한 건 Q1 프라임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공급량은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생 변화까지 여기에 설명을 해줘야 10점짜리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생 변화도 이제 연결을 통해서 이 설명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A, B, C, D 이렇게 구간을 나눠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면적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은 내려갔고 거래량이 늘어서 소비자에게는 요 사각형만큼 증가했다는 거 표시해주면 될 것이고 그러나 생산자에게는 국내 공급자죠. 국내 공급자들은 이렇게 잉여가 이만큼 줄었다는 거 설명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잉여가 이만큼 늘었다는 거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조 받아서 나온 이득도 우리가 따져줄 수 있겠죠.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자, 이제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사회적 잉여가 얼만큼 더 늘었을지 요 무상으로 요만큼 받고 이만큼 어때요? 거래량이 100개를 받았죠.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득 자체가 그 무상 원조된 것만큼 추가로 이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에 의해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가 아니라 수요 곡선만 이동했다고 얘기했어요. 수요 곡선만. 그러니까 공급은 그대로 두고 이제는 수요가 감소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어떤 원리일까요?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 바로 이 수요가 뭐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요인데 이 소비자들이 이 중에서 100개를 충당할 수 있게 됐죠. 원조를 통해서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아까는 정부가 받아서 시장에다 부은 걸로 생각하면 공급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조하는 쪽에서 우리가 북한에 원조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죠. 어떻게 해요? 직접 주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원조하는 주체 측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요량에서 얼만큼씩을 충당받았어요. 100개씩을 충당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수요하는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100개만큼 감소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 재화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었는데 100개를 제공받아 소비자가 제공받아 버리니까 소비자들이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100개만큼 줄어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요 수요가 무슨 수요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원조를 받아서 이 D1으로 줄어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으로 균형점이 옮겨가게 된 거죠. 수요가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만큼 공급하니까 초과 공급이 되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공급은 줄어서 여기에서 균형이 달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와 같이 Q0에서 Q1으로 갔고 대신에 어때?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는 여기에 원조 받은 100개까지 더해야 되니까 Q1 프라임만큼 수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거래량은 Q1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원조 받은 것까지 더했으니 Q1 프라임만큼이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여기서 이제 프라임을 표기를 달리했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주는 것이 수요 감소로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결국 두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받아서 시장에다 공급하는 걸로 접근한 게 1번. 그렇지 않고 직접 소비자가 직접 받아서 소비자의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걸로 접근한 게 이 두 번째. 그리고 둘 사이에서는 결국 거래량이 국내 시장의 국내 기업들과 거래하는 거래량도 달라지는 게 없고 이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수량도 달라진 게 없고 가격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래에 미치는 효과에는 전혀 달라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요 차이가 100개고 요 Q1 프라임과 여기서 Q1이라고 쓴 것은 둘은 똑같은 수량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Q1 프라임과 이쪽의 Q1은 동일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이 가격도 P0와 P1이라면 이때 이 가격도 P0와 P1으로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후생에 미치는 효과도 전혀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도 10점짜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나하나 풀어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 결과만 쓰면 이건 답안지가 전혀 10점 답안지가 안 나옵니다.